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사연을 또 하나 들고 오게 됐습니다. 보통 뭐 제가 들고 오는 사연은 뭐 네이트판에서 존나 뭐 빡치는 거 있잖아. 한참 이게 충전할 때 되면 이제 내가 하나 이렇게 툭 끄집고 와서 탁 던져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나도 그런 것들 들고 오면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얘기를 퍼와야 되는데, 아름다운 얘기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나도 훈훈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씨발 사람들이 안 봐. 진짜 안 본다고. 그래서 썸네일부터 딱 봤을 때 이거 좀 짱날 것 같은데 싶으면, 그러면 그걸 기어이 클릭해서 들어와서 보고 화를 내고 간다.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지. 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휴먼 네이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요 이 네이트판에서 들고 온 건 아니고,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요새는 뭐 여초 사이트 뭐 덕후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뭐 오래전부터 가는 곳 중에 또 이슈인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 옛날에 필와라고 불렸던 곳인데, 여기에서는 뭔가 이제 고정 닉 자체가 없거든요. 다들 이제 유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닉네임이. 근데 여기 좀 덧글인데 덧글이 좀 재밌더라고.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좀 아리까리하더라고. 이 사연이 짧은 덧글에 담긴 사연인데,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리자면요. 닉네임은 40 불안장애입니다. 40살의 불안장애인 것 같아, 지금 이 글 쓴 사람이. 진짜 고민이 돼서 질문 올립니다. 39에 결혼했고, 저는 아이 생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둘이 맞벌이 하고 사는데, 직장이 비록 야근은 별로 없다지만, 돌봐줄 사람 없이 둘이서만 키운다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돼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자기는 일하면서도 애 키울 수 있다 자신하는데, 항상 직장에서 스트레스 토로하는 아내를 보면 전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힘들다고 집에 눌러앉아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서 키우려면 나도 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최근 불안장애가 걸려 안정제와 졸피뎀으로 버티는 와중에 뭐 성관계도 전혀 의욕이 안 생기고 해서 갖지 말자고 선언해 버렸네요. 아내는 힘들어하고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자식 생각이 확실히 없습니다만 아내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네요. 라는 이런 짧은 덧글이었습니다. 39에 결혼했고 지금 40인 지금 불안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이게 이슈인이란 곳이 남초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이트판에 올라왔으면 반응은 뭐 똑같겠지. 어머 언니, 애 낳으면요 좋대요. 언니 좋대요. 그럴 건데, 이게 확실히 남자들이야 좀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단 사람들의 댓글들을 보면요, 아이가 생기면 전에 없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퍼즐의 마지막이 맞춰지는 것처럼요. 그전에는 전 아이를 불안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내 아이만큼은 틀리더군요. 아내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남편이나 조부모 도움 없이는 요즘에는 키울 수가 없어요. 낳으시려면 내가 훨씬 더 희생한다 생각하고 낳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낳으시면 안 돼요. 라고 첫 번째 댓글이었고, 두 번째는 애 낳으면 알아서 키우게 되어 있어. 이건 뭐 음식을 먹기도 전에 맛없으면 어쩌나 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 물론 애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나와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엇인지 느낄 거야. 내가 이놈 때문에 사는구나 하고 말이야. 이 녀석이 만약 없었다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갔을까. 둘 다 조금 더 마음적으로 건강해지고 코로나가 극복된 상황에서 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 낳음 알아서 키워진다는 건 옛날 말이고요. 나중에 아이만 위한 삶으로 서로 맞춰 살다가 극복 못하고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을 때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를 안 낳을 거면 결혼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결국 너 책임감이 부족하다거나 이기적이라는 얘기 평소에 듣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낳으면 어떻게 될지 뻔하네. 그래도 주위에선 좋은 말만 하면서 낳으라고 할 거다. 그렇게 좋다는데 궁금하면 한 마리 낳아보자.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뷰가 나왔습니다. 제법 이 몇 개 안 되는 5개의 댓글에 다양한 뷰가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잖아. 아마 이게 아이를 가진 남자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 나도 내 친구들 얘기를 듣잖아. 다들 그래. 야 씨발 결혼은 하지마. 근데 애는 한번 낳아봐. 이래. 다들 그래. 나는 이제 야이 개새끼 결혼을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그런데 전부 다 야씨 결혼하지마. 근데 애는 낳아봐.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는 그게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 실제로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죽어도 이혼을 안 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거든. 내 주변에는 옛날에 내 고객님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정말로 안 좋고 막 엄청 심해져고 개판인데 이혼하자라고 얘기해놓고 언제 딸이 성인 되면 그때 이혼하자 이런 그 공무원 부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라는 게 확실히 좀 뭔가 어메이징한 게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사연을 내가 읽고 느낀 거는 좀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다라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39에 결혼했고 지금 40이잖아. 그치? 40이면 못해도 와이프는 35쯤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미 결혼하기 전에 출산 얘기가 없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이게 나이가 좀 든 사람 중에서는 이 남자가 특이한 게 아니라 제법이 있어. 여자들 중에서도 애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많지. 남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차고 그러면 애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둘만 살자. 이 밑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했잖아. 애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또 이 질문을 내 친구 전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봤거든. 그대로 물어봤거든. 야, 너희들 어차피 애도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연애만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딩크 애들 얘기는 다 똑같아. 뭐냐면 애는 어차피 안 낳고 살 건데, 근데 우리 둘은 너무 사랑했고 좀 더 강한 결속을 원했다고. 그러니까 연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길 원했던 거야.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 그래서 보통 내가 딩크가 이게 사고가 잘 안 난다고 하는 게, 걔네들은 둘만 서로 챙기거든. 그러면 잘 사고가 안 나, 결혼을 해도.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전가라는 친구가 7년 동안 딩크로 살았거든. 근데 결국엔 애를 가졌더라고. 애를 가졌어, 결국에는. 그리고 내 경험상 보면 보통 늦은 나이에 애를 가지잖아. 그러면 가정에 되게 충실한단 말이야.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얼마나 귀한 애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서로 남자 여자 말이 핀트가 변하는 거지. 남자는 결혼하고 애를 가질 생각이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여자 나이를 감안하면 5살 차이긴 한데도 지금 뭐 36 이렇게 되잖아. 여자한테 힘들거든. 이게 여자도 나이가 차면 그때부터 엄청 힘들어지는 거야. 출산이라는 게, 유산도 엄청 자주 일어나고 엄청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안 했던 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얘기를 해도 난 없다라고 얘기해도 한쪽에서 에이 나중에 결혼하면 애 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막상 둘이 살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살면 좀 빡시잖아. 둘이서 맞벌이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또 안 그래도 직장생활 빡시다 이러면서 또 애는 애대로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애 가지잖아. 그러면 보통 여자가 여기서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직장 경력 당전이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와요. 보통 와. 여자가 이렇게 몇 년 쉬어버리잖아.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 경우 잘 없어. 내 주변에는 근데 좀 이렇게 다들 복직하는 별 무리가 없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회사가 좀 괜찮거나, 아니면 여자 자체가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일 잘하면 무조건 자본사회는 다 땡겨오려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면 일단은 지금은 조금 쉬는 게 낫지 않나. 나도 여기 있을 때 조금 더 정신적으로 좀 케어할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나. 둘 다 좀 마음 좀 추스리고, 지금 많이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완전히 내가 준비가 됐다, 이 정도면 잘할 수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도 그래도 좆대거든. 그게 엄청 힘들단 말이야. 진짜 fucking 헬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남편이 안정제랑 졸피뎀까지 버티는 와중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하지. 이제 나이도 있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답은 없는 상황이거든.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애를 낳고 나면 또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결국에는 인생이란 건 확률 싸움이라고 하잖아. 확률 싸움. 그래서 뭔가 조금 출산이 좀 늦어지더라도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은 조금 힘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여자친구 사귀잖아요. 사귀고 이 사람이랑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기 시작하면 진짜 결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엄청 많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나도 이런 거 막 물어봤거든. 그래서 뭐 야, 한 달에 우리 뭐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몇 번 했으면 좋겠어? 최저 네가 생각하는 횟수를 말해봐라니까 15번 이러는 거야. 뭐? 15번? 이러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겠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서로 많은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타협점이 나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난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야, 요리하고 설거지 내가 할게, 청소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애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지. 물론, 자녀에 대해서 출산이 생각이 다를 때도 한쪽이 탄을 먹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이 사람이 너무 다 마음에 드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합의가 그래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거나 안 한 거랑은 거리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했는데 만약에 여자가 야 우리 안 가지기로 했잖아 라고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갖고 싶다 하면 그러면 여기서 내고가 가능하단 말이야. 내고가 어떤 거냐면 이제 뭐 타협점을 찾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것들이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결혼을 뭐 보통 한 1년 좀 넘게 만나고 나이가 있으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해봐. 다 얘기를 해봐. 뭐 명절, 뭐 10월도, 철월도 이런 것부터 다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저러나 결혼하고 나면 애는 둘째치고 서로가한테 이게 남편은 아내는 남편 이게 서로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아이로 가도 이래도 골 때린 경우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근데 뭐 막상 아이를 낳다 보면 또 그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되긴 하지만서도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같은 데서 보면 결혼하기 전에 거기는 혼전 그런 뭔가 서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붙단 말이야. 한국에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진 못하거든. 뭐 재산을 분할해도 뭐 자기가 뭐 불이익을 받겠다 이런 것들 막 들어간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뭐 가장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서구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많이 쓰거든. 심지어는 뭐 결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까지 프리노까지도 쓰고 그러잖아. 근데 실제로 그 유럽 쪽에 그런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들, 그런 계약이랑 얘기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 형식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은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얘기를 해갖고 미리미리 이렇게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현명한 선택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뭔가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죠? 서울에 살면 좀 빡시긴 빡시잖아. 그러니까 좀 보면서도 뭐 나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다가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라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이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